아버지와 장터, 글쓴이 최공엽. 먼 하늘나라에 계신 아버지 잘 계신지요? 처음으로 나의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전해봅니다. 나는 어느 시골 마을 아버지의 이남 이녀 중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내가 8살, 9살 때쯤에 어느 날 아버지가 한 손으로는 내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에는 기름을 담을 수 있는 통을 들고서 내가 사는 곳에서 걸어서 1시간 정도 걸리는 시골 장터에 데리고 가 주셨습니다. 나는 아버지와 처음으로 장터에 간다는 마음에 들뜨기도 하고 아버지와 단둘이 간다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장터에서 아버지는 나에게 예쁜 고무신과 파란 원피스를 사주시고 또한 손수 입혀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는 배를 타고 가는데 저녁이 되고 아버지는 부산에 있는 형제 집안 언니 집으로 나를 보내셨지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다들 사는 것이 힘들어서 조금 형편이 좋은 곳으로 어린 자식들을 보내기도 했을 때다. 밥이라도 굶지 말라면서 그때의 아버지 모습이 마지막으로 내 기억에 남아있네요. 그 어린 나이에 부모님과 떨어져서 부산에서 살아가다가 언니의 소개로 17살쯤에 서울 미신공장에 일해보라고 해서 서울로 옮겼고 공장 기숙사에서 지내면서 기술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글을 쓰다 보니 삶에 발버둥 치며 바쁘게 지나오면서 잊었던 일들이 하나 둘씩 생각이 납니다. 그 중에 미신공장에서 받았던 첫 월급과 월급 봉투가 생각이 납니다. 누런색의 월급 봉투에 15,000원 또는 25,000원이 쓰여있던 월급 봉투. 야간 일이라도 하면 조금 더 들어왔고 야간 일을 할 때 졸리지 말라고 먹던 약도 생각이 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무렵은 너무도 추운 겨울이었어요. 나는 연락을 받고 서울에서 완행열차를 타고 새벽에 도착해서 버스를 타고 배를 타고 마지막으로 나룻배를 타고 집으로 오니 벌써 상여가 밭에 나와 있었습니다. 나는 마지막 아버지 얼굴이라도 보려고 했는데 끝내는 보지도 못해서 그저 허망한 눈으로 상여를 보고 있는데 눈물도 나오지 않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얼마나 나를 찾았을까. 어린 나를 남의 집에 보내놓고 아버지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21살이 되던 해 일을 하고 있던 미신공장에 불이 나서 온몸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6개월을 꼽아 상처 때문에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서 치료를 했습니다. 치료가 거진 끝나면서는 병원에서 공기 좋은 곳에서 요양이 필요하다고 해서 고향 집으로 내려왔어요. 치료는 끝났어도
화상의 상처는 아직도 얼굴과 손가락에 남아 있어요. 고향에서 요양을 하고 있는데 남편을 시어머니의 소개로 만나서 예쁜 딸 셋을 낳고 그 딸들이 지금은 어엿한 성인이 되었어요. 아버지가 보셨으면 참 좋아하셨을 텐데. 아버지와의 마지막 기억이 장터라서일까요? 저는 5월 일마당 열리는 장터에서 내가 잡아 올린 생선으로 장사를 37년째 하고 있어요. 그리고 5년 전부터는 50대 나의 모습이 너무 억울해서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가 없었던 공부를 이제라도 시작해서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공부를 합니다. 하루 일을 끝내고 책가방을 메고 집을 나와서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는 길은 마음이 즐겁고 오늘은 무엇을 배울까 생각하며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이라도 배우는 공부가 너무 재미있고 행복해요. 벌써 공부를 시작한 지 5년째가 되었지만 처음 학교에 가는 날처럼 아직도 가슴이 뜁니다. 이 순간을 위해 나에게 날마다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고 공부에 투자하는 이 시간 얼마나 소중하고 보람이 있는지. 하늘나라에 계신 아버지, 이런 제 마음을 알고 계시겠죠? 지금 내 나이 50 중반, 나는 이렇게 배울 수가 있고 배우게 해주셔서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린 마음에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원망도 하고 많이 울기도 했지만 이제는 아버지와의 기억이 없어서 그립기만 합니다. 사랑하고 항상 그리운 아버지를 생각하면 너무나 아쉽습니다. 항상 생각하고 그리운 나의 아버지, 큰딸 공여비가 글 열심히 배워서 또 편지 쓸게요. 아버지 사랑합니다.